저희 새롭게 오신 분들 저희 구호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책 없는 세금 낭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네, 저랑 똑같이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가 아니고 제가 먼저 선창하는 거 그대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책 없는 세금 낭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경제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더 크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대책 없는 세금 낭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경제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을 겪은 후에 한국은 가나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쟁 사상자 약 100만여 명, 그리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고 국민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훗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소득은 1960년에서 1980년 동안 20배로 뛰었고 당시 연평균 성장률은 9.3%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동북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변화를 보며 아시아의 기적이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금융실명제 등 정부는 건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나는 가난하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가난으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시장의 자유와 세계화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삼성, SK, 현대 등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 맞다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듣보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듣보잡처럼 등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토록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듣보잡 정책의 참사를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등입니다. 평등. 물론 자기들은 제외하고 붕어, 개구리, 가재들에게만 해당하는 평등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성장이라는 가치는 내다 버리고 결과적인 평등만을 지향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그들이 펼친 정책이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긴 했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는 역대 최악인 상황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는 국민을 사상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넘어
소득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만 어찌됐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소득은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득마저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즉 1분 이의 처분 가등 소득은 2018년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그 감소 폭도 어마어마합니다. 많게는 마이너스 19.5%, 거의 5분의 1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5분의 1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다 못해 이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정말 뻔뻔함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들 문준용 씨가 귀걸이를 끼고 공기업에 합격한 특혜에 대해 막 고마해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막 거짓말 좀 고마해. 실패한 정책 좀 고마해.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비판하는 입을 막고 스스로의 귀를 닫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신욱이라는 신임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책을 보답하겠다며 혼신의 아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통계도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뭉쳐버리기만 하는 서민들의 어깨를 마사지해주진 못할 망정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 통계를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가 있다.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도 성과를 얘기하기 매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습니다. 모래사막에서 바늘을 찾듯 무역수지 악화, 코스피 하락, 재정수지 적자, 소비지출 감소라는 수많은 굵직한 적신호들 중에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통계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이제는 마지막 단어 성장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 상위라는 정부 발표는 뻔뻔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전체 회원국 36개국 중에 35위입니다. 거의 꼴등이란 얘기인데 사실 어느 시험이든 꼴등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당시 OECD 국가들 중 경제 성장률이 2위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 꼴등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한국과 미국의 주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맨 오른쪽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떨어지다 못해 사진을 뚫고 나올 기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이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지나갈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분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소득은 낮추고 성장은 둔화시키고 이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다시 세웠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끔찍했던 전쟁 이후 70년간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세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운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도 문제이지만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고용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곳간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곳간이 텅텅 빌 때까지 돈을 퍼주었는데 과연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긴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집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쇼입니다. 이분의 쇼는 끝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넘게 청년 고용률이 악화되자 언제부터인가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 일자리의 언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분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청년 고용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대 정규직 일자리는 문재인 취임 전에 비해 약 15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은 전년 대비 5.8% 감소,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나쁜 상황입니다. 한창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될 20대의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해결했다는 청년 실업은 대체 어느 나라의 청년 실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늘어난 일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일자리 중에서 주당 근무 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뿐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 문재인이 말하는 건강한 일자리의 창출인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가재, 개, 붕어들은 이런 껍데기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자신감은 끝이 어디일까요? 문재인은 4대강 사업이 22조 원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심리학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자신감은 무능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54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늘어난 일자리가 5,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00억을 쓴 겁니다. 그냥 나눠만 줘도 5천만 국민이 100만 원씩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딴 식으로 헛돈을 쓰고도 올해 또 2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들의 혈세가 누구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한 허언증을 넘어 이분은 국민 세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 이따위 듣보잡 정책에 세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국가를 제 것인 양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오늘만 사는 것처럼 쓰면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를 지탱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될 텐데 청년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19일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생방송에 출연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인지 팬미팅인지 알 수 없는 정체모를 쇼를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은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한 팬의 질문에 본인의 임기 중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면서 또다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지난 보수 정권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특기 중 하나인 남 탓하기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정적이었던 상승률이 문재인의 임기 동안 계속해서 치솟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부동산 포털 회사인 부동산뱅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
서울 평균 아파트 1평당